오늘도 코스피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7,981을 기록을 했습니다. 종가상 가장 높은 곳에서 마감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8,000p, 약 19포인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주도주 장세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주도주들의 순환매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타이밍들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1.75% 그리고 코스닥은 1.20%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환율인데 환율이 1490 이런 40전이죠. 최근에 다시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괜찮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도 100달러 근처에서 움직임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개인이 코스피를 지탱을 해줬어요. 그리고 좀 특이한 부분은 바로 선물에 대한 부분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 지금 현물 선물 할 거 없이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은 꼭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런 오늘 시장에서도 조금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등하는 종목들은 당연히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바로 이틀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LG CNS 같은 경우에 오늘 정확히 보합권에서 시작을 해서 21.36%까지 정말로 기분 좋은 상승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저스템도 어제 상한가 그리고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만들어지면서 10%가량 추가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때였었죠. 정확히 급등하기 전날부터 말씀을 드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던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렸었죠. 현대모백스도 정확히 목표가까지 터치를 했고 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현대모비스도 12% 상승을 보여주면서 추가적인 상승들 다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내일 사면 상한가를 노리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상승의 기대감이 가장 크면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매집이 이미 완료돼서 급등이 임박한 선별된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은 그냥 올라갈 것 같다 그런 거 아니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최근 시장의 상승에도 이런 상승을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 요즘에 그러면 오늘 영상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그냥 어떻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스킵 없이 시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클릭 한 번씩 해주시는데 2초면 충분합니다.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가 변한 기정 미라클 정마입니다. 먼저 지난 종목들 간단하게 리뷰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로 시원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 하나가 있죠. 어떤 거였습니까? LG CNS예요. 제가 바로 이틀 전에 말씀을 드리고 정확히 타이밍이 잡혔었죠. 그리고 어제도 정확히 타이밍이 그대로 잡히면서 보합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제가 선을 그어드렸던 라인 때 지지를 보여주고 타이밍이 완벽하게 맞았죠. 그리고 오늘 바로 21% 넘는 등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직도 지금 변동성은 만들어지고 있죠. 대체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폭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LG CNS는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오늘 수익 보신 분들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라는 부분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바로 이틀 전 영상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는지 이 부분 정말로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월 12일 바로 이틀 전 영상이었죠. 제가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지난 영상들 보여드리는 이유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가 영상을 찍어드렸을 때 어떤 관점이었고 대응 방법을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는지 그리고 실제적인 주가는 어떤 식의 움직임을 가져가는지 그 부분을 언제나 공부하시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보통은 1거래일에서 3거래일 사이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선별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 성공하는 케이스들 그대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 관점, 그 패턴들을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반대 케이스가 만들어졌을 때도 당연히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항상 종목들에 대한 복기를 하시면서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런 영상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는 거죠. 그래야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제 관점을 공유를 해드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종목이긴 하지만 AI 쪽, 데이터 센터, 그리고 AX, 로봇 쪽까지 LG 쪽을 대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돌파하면 이 구간 정확히 지지를 받으면서 신고가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탄력을 받지 못해서 그렇지 탄력을 한번 받기 시작한다면 아직도 저평가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계속된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짧게 단기적으로는 최고점 라인대죠. 78,000원 구간대에서 79,000원 라인대 그리고 중기 1차 목표가로는 83,000원 구간대에서 85,000원 라인대까지 목표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신규 대응 타이밍은 좀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이 구간에 대한 잇따라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되면 이 부분도 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틀 전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중기 1차 목표가까지 지금 돌파를 하면서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세요. 제가 이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정확히 지지를 확인을 하고 신고가를 만들어가는 패턴 이런 부분들을 익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거의 일주일 내내 말씀을 드렸었던 현대무백스 제가 정확히 이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날부터 급등 계속해서 매일같이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어제도 단기적인 대응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목표가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무백스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시간 3%대 시작을 해서 9.97%까지 6% 살짝 넘게 움직임을 가져갔죠. 그런데 이게 3% 갭이 아니라 실제적인 움직임을 보면 1%대 시작을 했습니다.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짧은 대응 미리 목표가를 말씀을 드렸었죠. 이 부분은 짧게 딱 5초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 13일 바로 어제 영상이죠. 22시간 전 영상입니다. 짧게만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현대무백스죠. 가장 중요한 건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단기적으로 이번 고점 라인대입니다. 48,000원 구간에서 50,000원 라인대까지, 그리고 더 길게는 신고가 라인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정확히 48,000원까지 안정적으로 대응이 가능했죠. 그리고 마지막 종목이었었던 TMC 같은 경우에는 커다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냥 살짝 올라왔을 뿐이에요. 그리고 정확히 라인대를 지켜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대응 타이밍이에요. 횡보 구간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그대로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죠. 반대로 어제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이 구간을 완전히 이탈한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냥 대응 안 하시는 겁니다. 이런 기준들을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겠죠. 그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어떤 겁니까? 바로 내일 사면 상한가를 노리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선별된 3가지 종목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들,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상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상한가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저스템이죠. 제가 어제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때부터 말씀을 드려서 벌써 2.5배가량의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평가 구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30분 홍상 이 20선 라인 때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추가 대응 가능하다. 오늘도 상승을 보인 이후에 또다시 20선 위에 안착을 시켜놓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마이크론까지 이 반도체 3사를 모두 다 사로잡더니 저스템 1분기 깜짝 실적을 제대로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이 나왔어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대비 YY 기준으로 147%나 성장을 했죠. 그리고 단순하게 영업이익만 올라간 게 아니죠. 영업이익률도 23%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1.5배나 성장을 했습니다. 당연히 반도체 부분에 대한 공장 확대가 1분기 실적을 견인을 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하죠. 고대역폭 메모리 HBM 그리고 D램 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반도체 기업들의 습도 제어 솔루션 도입이 저스템의 실적으로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신규 준공하고 있는 공장들 이제부터 시작이죠. 지금 신규 라인 증설이 이어짐에 따라서 향후 2-3년 동안 습도 제어 시장 성장세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2026년도 같은 경우에는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발송하는 퀀텀 점프 해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이미 나오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 말 그대로 차세대 반도체 수율 개선을 위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그 수요의 증가 수위에 고스란히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어떤 거예요? 가장 최근에 반도체에서 중요한 게 수율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비교를 해드렸었죠. 지난해 삼성전자가 상승을 보이지 못했었던 SK가 먼저 출발했었던 이유가 어떤 거였습니까? 삼성전자 HBM3에 대한 퀄 테스트 통과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납품이 없었죠. 그런데 SK 같은 경우엔 최고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유, 당연히 첫 번째는 D램 그리고 낸드에 대한 수요가 폭증을 했다는 부분,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는 HBM4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먼저 납품이 시작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대 실적을 계속해서 경신해 가고 있는 거고, 이런 식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엄청난 매출을 기록을 하는 만큼 이 수혜가 그대로 옮겨간다고 했습니다. 수율을 잡기 위해서 모든 회사들은 반도체 수율 개선 장비 수요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투자 자체가 더 크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저스템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한 거죠. 그리고 한화투자증권 쪽에서는 오늘 리포트를 내면서 어떻게 나왔냐면 오히려 컨센서스를 기존보다 더 높여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목표가도 기존 2만원에서 27,000원까지 상향 조정을 했죠.
오늘 종가가 얼마예요? 17,250원이죠.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실적 호조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 올라갈 거다. 이렇게 대폭 상향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연간 추정치가 매출액은 1,09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92억 원으로 지금 상향 조정을 한 거예요. 당연히 이 부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율 개선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폭발적인 수주 증가를 그 근거로 들었죠. 그리고 이제는 1세대에 이어서 HBM 2세대 장비에 대한 기대감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2세대 장비가 납품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이런 납품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미세화 과정에서 저스템의 장비가 수율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방증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실적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48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46억 원이 나왔어요. 이 부분은 원래 컨센서스예요. 매출액은 89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32억 원. 그런데 오늘 리포트 기준으로 조금 전에 보여드렸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매출액은 1,090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290억 원 거의 300억 원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7년도 내년은 또 어떻습니까? 이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매출액은 1,280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383억 원. 지난해 기준으로 내년까지 거의 9배의 상승이 전망이 되고 있는 거죠. 거기에 회사의 안정성도 두드러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채 비율, 유보율을 보시면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 60%에서 40% 수준 그리고 유보율은 이제 1270%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 시가총액은 6천억 원 수준에서 7천억 원 수준까지도 충분히 평가 수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종가 기준 시가총액 얼마예요? 3,910억 원이죠. 아직도 상승 여력 충분히 많이 남아있죠.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도 2.5배 정도 상승을 보였음에도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저스템 어닝 서프라이즈와 함께 엄청난 실적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고 실제적인 수지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업황도 좋아요. 성장성도 보이죠. 안정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좋고 추세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해 가고 있죠. 한마디로 악성 매물은 없으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건 차익 매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저스템 과연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지금 신규 대응 이렇게 고점 라인일 때 신규 대응 가능한 타이밍인지 어느 구간에서 대응을 해야 가장 손익비가 좋은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대응 방법 그리고 내일 상한가 두 번째, 세 번째 종목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들, 구체적인 대응 방법 모두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대응 방법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스킵 없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잠깐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미리 영상으로 정보에 대한 부분 그리고 대응 방법까지 모든 걸 다 영상에서 알려드리죠. 오늘만 보더라도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LG CNS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고점을 경신을 하고 있고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저스템 같은 경우에도 어제 또다시 말씀드린 이후에 오늘 추가적인 상승까지 만들어냈었죠. 그리고 이 부분을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히 이날 말씀을 드렸다고 했죠. 이날이 언제였습니까? 정확히 돌파 패턴이 만들어졌던 그 날이었습니다. 4월 13일이었었죠. 제가 이날 영상에서 저스템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는지 중장기적인 대응은 또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종목들을 골라내는 방법은 어떤 식의 방법인 건지 그 부분을 이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정확히 이날 영상 잠깐만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4월 13일 영상이었죠. 이 부분 정말로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월봉 차트요. 월봉 차트상으로도 보시면 그 전에 돌파하지 못했었던 이 매물대 구간을 강력하게 돌파한 후에 지지를 받고 지금 다시 한번 방향성을 돌리고 있는데 5월선을 기준으로 추세를 그대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장기적인 관점으로도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고 중기적 관점으로는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일봉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미 매집에 대한 부분, 물량 소화에 대한 부분은 진행이 되고 있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주면서 타이밍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적에 대한 부분이죠. 지난해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48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6억 원 그리고 올해 전망치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매출액은 800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197억 원까지 정말 엄청난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는 여기서 잠깐 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내용하고 상당히 많이 다르죠. 전망치는 더 상승을 했고 2027년도 자료까지 포함이 됩니다. 일단 이 부분을 잠깐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회사의 안정성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채 비율, 유보율 하더라도 시가총액은 거의 3천억 원에서 4천억 원 수준 가야 적정 수준 평가인데 오늘 종가 기준 시가총액 얼마입니까? 1,673억 원이에요. 아직도 기본적인 상승 여력 2배가량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돌파 패턴이 만들어질 직전이에요. 그렇다면 저스템 가장 중요한 건 대응 방법이죠.
제가 이미 이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2배가량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 그 기준이 실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600억대의 시총이 지금 얼마라고 했어요? 제가 조금 전에 3,910억 원. 제가 기존 시총 얼마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영상에서 3천억 원에서 4천억 원 와봤자 적정 수준 평가일 뿐이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2.5배가 상승을 한 거예요. 그게 고작 언제요? 딱 한 달 전이었죠. 그리고 오늘 영상에선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전망치가 업사이드 됐기 때문에 6천억 원에서 이제는 7천억 원까지 적정평가 수준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중요한 건 이렇게 제 영상만 좀 집중해서 보셔도 이런 수익 다 잘 챙기실 수가 있었겠죠. 당연히 단기 종목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 중에서 단기적인 타이밍이 나왔을 때 이렇게 제가 별도로 또 사이사이 영상으로 찍어 드리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추세가 만들어지는 시장에서는 이런 계좌의 사이즈, 전체적인 사이즈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추세를 먹을 수 있는 종목이 이런 종목들이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때 저스템을 놓쳤다면 이 다음 종목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이런 종목이 이런 식으로 정확히 급등이 임박한 종목이라면 그 다음 종목은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미 다음 종목도 종목명도 오픈을 해놨습니다. 영상 아래 댓글창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신청만 해주시면 이 히든 종목까지 모두 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 방법은 정말로 간단하죠. 이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는데 딱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잘 못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영상 아래 보시면 댓글창이 있죠. 여기에 고정 댓글이 있습니다. 이 파란색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작성하시는데 딱 5초밖에 걸리지 않고 추가적으로 소통방, 히든 종목 모두 다 체크를 하시면서 필요한 부분들 받아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도 오늘도 딱 50분만 선착순으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지금 바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죠. 지난 급등주 공유방에 이어서 최근에도 대결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종목명만 적어서 제출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내일 상가 그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저스템이죠. 가장 중요한 건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단기적으로 동일하게 오늘 고점 라인대가 됩니다. 18,000원 라인대에서 19,000원 라인대, 그리고 이제는 주기 2차 목표가가 되겠네요. 2만원 구간대에서 21,000원 라인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어떤 거예요? 신규 대응에 대한 부분이죠. 지금 정확히 30분 봉상 20선이 안착을 시켜놨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의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럼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이탈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단기 타이밍은 여기서 잡는 게 아닙니다. 이때는 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매수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 여기에서 이탈을 하는 건지 이 구간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지는 건지 이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당연히 시장 상황이죠. 그리고 전체적인 이 섹터의 움직임, 그리고 수급 상황. 지금 저스템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급이 어떤 수급이에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가 만들어지고 있죠. 이 쌍끌이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지 아니면 이탈을 하는지, 이 부분을 장중에도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부분은 확인할 수가 있지만 잠정이에요. 그리고 후행 지표입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어떻게 확인을 해야 돼요? 당연히 호가 분석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인할 줄 아셔야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일부러 장중에 찍어드리면서 이런 호가가 만들어졌을 때 이런 식의 움직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라면서 호가창을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찍어드렸던 적이 있었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판단들 개별적으로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어렵다, 판단이 아직까지 잘 안 선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단기적인 목표가가 있고 중장기적인 목표가가 있습니다. 이때도 당연히 제가 단기적인 목표가, 중기적인 목표가를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상황에서 단기적인 목표가에서 전량 수익 청산을 할 건지, 아니면 그대로 중장기적인 목표가까지 들고 갈 건지, 아니면 이 구간대에서 비중 조절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시간으로 매수 타이밍이 잡혔을 때, 그리고 매도 타이밍이 잡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제가 어디에서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대응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아니라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방법대로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도 소통방 들어오시면 시장에 대한 부분, 방금 말씀드렸던 섹터에 대한 부분, 개별적인 종목의 중요한 뉴스가 만들어진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정해지는 방향성, 그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받아보실 수가 있겠죠.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입장하시면 저스템 계속해서 추세 대응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 종목들,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죠.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추세가 만들어지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네페스 아크였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강력하게 돌파한 이후에
20선을 이탈을 하고 다시 20선 위에 안착을 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컨센서스 대비 저평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최고점 라인대죠. 53,000원 구간대에서 54,000원 라인대, 중기 1차 목표가로는 59,000원 라인대에서 6만원 구간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 신규 대응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정확히 타이밍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이탈을 하면 대응하지 않고 이 구간에 대한 지지가 확인이 되면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타이밍이 만들어진다면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미 반도체도 좀 체크해 놓으셔야죠. TC 본더의 대장주입니다. 그것도 세계 대장주예요. 점유율 자체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세계 점유율이죠. 계속된 상승을 가져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추세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단기 대응까지는 가능한 겁니다. 짧게 단기적으로는 신고가 라인대요. 42만원 구간대에서 44만원 구간, 그리고 중기 1차 목표가로는 45만원 구간대에서 46만원 라인대까지. 제가 이때 말씀드렸을 때는 이 목표가 폭을 상당히 크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는 이미 거의 시가총액이 40조에 육박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부분 감안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그래도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 주셔야 돼요. 타이밍도 거의 만들어져 있죠. 살짝 이격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감안해서 이 구간에 대한 지지, 상승에 대한 수급이 확인이 됐을 때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상가 두 번째 종목은 바로 후성이죠. 제가 일전에도 영상을 다시 한번 찍어드린 적이 있었고, 대체거래소에서 급격하게 상승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21선 위에 안착시키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고 기술적 분석상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이 전 포지션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30분 봉상, 항상 말씀드리는 120선 이 구간은 이탈하면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이 검정선에 대한 돌파 그리고 지지가 확인이 되고 있죠. 먼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후성 같은 경우에 대부분 2차 전지 관련주로 알고 계셨었는데, 최근에 반도체 소재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 연결이 됐었죠.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흑자 전환이 가시권으로 들어왔습니다. 한마디로 반도체 특수가스 그리고 배터리 소재 주력 사업 부분의 업황 개선에 힘입어서 본격적인 실적 반등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왔고, 후성의 목표 주가를 기존 12,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 바이를 유지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었죠. 특히 반도체 가스에 대한 부분, 공급망 재편 속에서 반도체 배선 공정의 필수 소재인 6브라 텅스텐 판가 상승에 따른 후성의 수혜가 전망이 됐던 겁니다. 전 세계 텅스텐 파우더 공급의 80%를 점유한 중국이 얼마 전부터 수출 제한 조치를 단행을 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30%가량을 차지를 하고 있는 일본의 업체들도 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었죠. 그런데 국내에 연간 900톤 규모의 생산력을 보유를 한 후성이 그 수혜가 될 거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배터리 소재에 대한 부분까지도 하락했던 부분들이 다시 회복세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나마 배터리 쪽 업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죠. 전기차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캐즘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어디에서 업황이 괜찮아지고 있어요? 일단 ESS 쪽,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리튬 값의 회복, 이렇게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개별적인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우성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영업이익 전년 대비 100%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역시나 내용을 잠깐 체크를 해보면 올해부터는 반도체 가스 그리고 배터리 소재 등 본업의 이익 기여도가 본격적으로 높아지면서 반도체 수요의 증가 그리고 미국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성장이 전체적인 실적을 뒷받침을 하는 겁니다. 실제 실적을 확인을 해보면 지난 2024년도부터 바로 적자 폭은 감소를 하기 시작했고, 25년도 지난해에는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망치는 어때요? 매출액 5,600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528억 원, 그리고 2028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7,600억 원대, 영업이익은 932억 원까지 전망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 기반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시가총액은 2조 수준과도 충분히 적정평가 수준이에요. 그런데 현재 기준 시가총액 얼마입니까? 오늘 종가 기준 1.4조예요. 아직도 기본적인 상승률 충분히 많이 남아있는 저평가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후성 가장 중요한 부분 어떤 거예요? 대응 방법이죠. 먼저 단기적으로 다음 매물대 구간이에요. 이 구간이 되겠죠. 14,500원 구간대에서 15,000원 라인대, 그리고 중기 1차 목표가는 신고가 구간입니다. 16,000원 구간대에서 17,000원 라인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 신규 대응에 대한 부분인데 마지막에 이 부분 갭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분 봉상 이 부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검정선, 120선 이 구간에 대한 지지를 확인을 하면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드렸죠. 이 120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단기적인 추세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이 구간을 이탈하면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반대로 예외 조항들이 있죠. 예외 같은 경우가 딱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120선 아래에 있긴 하지만 20선 위에 안착을 시켜 놓는다. 이때는 단기적인 추세까지 돌리지는 못해요. 보시더라도 못하죠. 20선 그냥 위에 있을 때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정확히 여기에서 예시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단기적인 변동성만 만들어지고 다시 이렇게 윗골이 나는 패턴들이 만들어지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 구간대 돌파하지 못하니까 추세는 이어지지 않고 이탈을 하죠. 그냥 이런 케이스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 자주 말씀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대응은 이 구간에 대한 지지를 확인을 하면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이 부분 시장 그리고 섹터, 수급, 오늘 이 급등을 만들어낸 수급이 어떤 수급이었어요? 기관 수급이었었죠. 이 수급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지 이탈을 하는지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건 호가 분석을 통해서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개별적인 이런 차트의 움직임들, 일봉상으로는 이 21선 라인 때 이탈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분봉상으로는 이 120선이 되겠죠. 이런 언제나 기준들을 가지고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만들어 놓은 이 기준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때 자기하고 맞는 스타일인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적용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제가 말씀드린 기준대로 하시면 가장 확률은 높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 따라가는 거 자체가 벅차다 그런 분들은 어차피 제가 타이밍이 잡혔을 때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죠. 그대로만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 간단하죠. 영상 하단 보시면 댓글창 거기에 고정 댓글 아래 있는 링크를 통해서 미리 입장 신청만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성 비슷한 케이스가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과 동일하죠. 어떤 종목이었어요? TMC였죠. 반도체 소재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30분 봉상 20선 위에 정확히 안착을 시켜놓고 1% 움직임을 가져갔죠. 큰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대로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상가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N로보틱스입니다. 로봇 섹터의 추가적인 모멘텀 그리고 개별 이슈까지 만들어지면서 상승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추세도 이탈하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고점 라인 때 이 구간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면서 방향성을 만들어가고 있죠. 시간이 늦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로봇 배터리 자동 교환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이제 상용화에 착수를 하고 있죠. 현재 로봇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로 가려고 하고 있죠. 그 이유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46파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 이런 식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전고체 배터리로 지금 상황에서는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충전에 대한 것도 일이죠. 여기에서 나온 게 로봇 배터리 자동 교환 시스템이에요. 당연히 이 부분은 휴머노이드까지는 아닙니다. 기존의 서비스 로봇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당연히 배터리 소진 시 운영을 중단을 하고 관리자가 직접 충전을 하거나 교체를 해야 됐었는데 이런 운영 공백을 근본적으로 해소를 하면서 공장 그리고 병원, 물류센터, 공항 이런 서비스 로봇들 24시간 운영이 필요한 현장에서 활용도를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합 관제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로봇의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전력이 부족한 로봇에는 충전 그리고 배터리 교체 명령을 자동으로 수행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다른 로봇으로 즉시 작업을 대체하도록 하면서 공장이 24시간 365일 중단 없이 운영될 수 있는 무인화 환경을 구현을 했던 거죠. 이렇게 조금씩 우리의 일을 대체를 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멘텀으로 최근 상승을 정확히 지지까지 확인을 해주면서 방향성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주봉상으로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고점 라인대를 강력하게 돌파를 하면서 돌파, 지지, 방향성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컵 핸들 패턴이죠. 주봉상 이렇게 중기적인 관점으로도 추세를 만들 수 있는 구간이고 일봉상으로도 모든 이평선들을 다시 한번 돌파를 시키면서 단기적인 변동성도 노릴 수 있는 그런 구간 30분 봉상으로도 어제 정확히 120선을 돌파 그리고 오늘 120선 위에 안착을 시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N로보틱스의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단기적으로 4,300원 구간대에서 4,400원 라인대 그리고 길게는 직전 최고점 라인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신규 대응 타이밍은 정확히 만들어져 있어요.
이 구간에 대한 이탈 없이 상승에 대한 수급이 들어온다. 그럼 그때 신규 대응이 가능한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모든 부분들 시장, 섹터, 수급, 개별적인 차트 이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런 구간에서는 절대로 지금 중요한 라인대들을 이탈을 하면 안 돼요. 이때는 대응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이 구간에 대한 지지가 확인이 되면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런 판단 아직까지 어려우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대로만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같이 보셔야 되는 종목들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다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게 어떤 게 있어요. 일단 현대무백스였죠. 현대무백스도 상승 이후에 다시 보합권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다시 한번 만들 수 있습니다. 정확히 5일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타이밍이 만들어질 거예요. 목표가 대응은 어제 말씀드린 그대로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현대무백스뿐만이 아니죠.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 그대로 대응이 가능하고 현대오토에버도 마찬가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보스타까지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모든 이평선들을 다시 한번 돌파를 시켰죠. 그리고 전형적인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30분 봉상 20선 라인대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89,000원 구간대에서 90,000원 라인대 그리고 길게는 95,000원 구간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타이밍은 지금 정확히 잡혀져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신규 대응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이런 케이스들이 수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무조건 지지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내일 상가 세 가지 종목 그리고 같이 섹터에서 보셔야 되는 종목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을 다 드렸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어요. 타이밍이 잡히면 수급이 포착이 되면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미리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대응하지 않아도 돼요. 아직까지 거래 대금 자체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HPO 같은 경우에 바닥권에서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할 뿐이에요. 실적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은 들어오고 있죠. 그런데 계속해서 윗꼬리를 다는 이유가 바닥권에서 지금 물량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윗꼬리를 다는 패턴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추세도 그대로 만들어지고 있죠. 그런데 종가상 지금 가장 높은 곳에 위치를 하면서 방향성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에요. 30분 봉상으로도 20선이 안착을 시켜놨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최근 이 윗꼬리를 다는 라인들이에요. 3,150원 구간대에서 3,200원 구간대 그리고 중기 관점으로는 3,300원 구간대에서 3,400원 라인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 짧게 보셔야 돼요.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응 타이밍은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이탈 없이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도 개별적인 모멘텀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구간에 대한 돌파까지도 확인이 됐죠. 그런데 아직까지 물량 소화 과정이 살짝 부족해요. 그런데 20선 위에는 안착을 시켜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는 18,000원 구간대에서 신고가 구간이에요. 18,500원 라인대. 길게는 19,000원 구간대에서 20,000원 구간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타이밍이 잡히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봇 쪽으로 다시 한번 엮인 현우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매물대는 돌파를 시켜놨죠. 그런데 한 번 더 수급이 유입이 돼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동일한 패턴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구간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4,800원 구간대에서 4,900원 라인대 길게는 5,000원 구간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현우사업도 지금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타이밍도 정확히 잡혀져 있죠. 그리고 최근에 한 번씩 급등을 보여주는 한온 시스템도 어떤 식의 상승을 보여줍니까?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고 조정, 장대 양봉이 나오고 조정, 또다시 장대 양봉 그리고 조정. 이번에는 어때요? 똑같은 패턴을 계속해서 만들어가죠. 이런 걸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종목의 특성이다. 그렇다는 건 지금 추세상에서 이런 식의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온다면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 120선 아래 있죠. 30분 봉상. 그런데 20선 위에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변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단기적인 변동성은 노릴 수 있다라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는 이 5,500원 라인대에서 전 고점 라인대까지도 짧게 단기적으로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이것도 타이밍이 잡히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일 상한가 세 가지 종목 그리고 같은 섹터의 종목들 그리고 개별 종목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다 이미 말씀드린 내용들 리뷰 관점으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렸죠. 그리고 추가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말 그대로 거래 대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포착이 되면 그때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메인 종목들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메인 종목들은 어떻게 안정적인 타이밍이 잡히고
정확히 자리가 잡히면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대응하시는 거예요. 시초가 종목이 아닙니다. 종목을 확인했다고 해서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관점들을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들을 공유를 해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상한가 급등하는 종목들 다 나오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판단이 안 되시는 분들, 지지에 대한 부분이 판단이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어차피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죠. 그대로만 대응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도 말씀을 드렸죠. 제가 말씀드린 방법 그대로만 대응을 해 보셔도 '이렇게 해 보니까 수익이 나는구나.'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영상 아래죠 하단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을 달아 놨습니다. 고정 댓글을 만들어 놨고 이 파란색 링크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작성하시는데 딱 5초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이 혜택은 딱 50분만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작성하시는데 딱 5초 밖에 걸리지 않아요. 이 정도 시간 투자죠. 어차피 100% 무료입니다. 이 정도 시간 투자나 하셔야죠. 그런데 이 5초로 이렇게 계좌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적의 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좌가 변하는 기적 미라클 전문가였습니다. 내일 이제 이번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에요. 이번 주 다들 좋은 수익 보셨던 것처럼 내일도 모두 다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